먼저 우리 정부 들어 남북 간 첫 고위급 접촉이자 근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남북 고위급 접촉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북측 국방위원회는 우리 측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접촉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였으며 2월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2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가졌습니다. 남과 북은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북측에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북측도 우리 측이 설명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는 이해를 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 남북 상호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장시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와 남북관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지켜보고 계셨을 이산 가족분들께 예정대로 상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과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인 기자님. 네, 연합뉴스 홍진입니다. 네, 북한이 첫 번째 접촉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보니 다시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관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갑자기 북측 입장이 돌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북한이 2일차 접촉을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에 관한 배경 설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접촉에서도 북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측이 얘기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와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이 군사적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앞으로 남북 간에 그러한 것이 신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그런 차원에서 신뢰의 첫걸음을 띄는 것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측의 그 입장을 수용하도록 했고 북측에서 그러한 입장을 수용을 해서 오늘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윤한준 기자님. 예, 동아일보 윤한준입니다. 오늘 북한이 가져왔던 첫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는데 합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눴고 우리 입장이 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요하며 또 이것이 이 군사적인 문제와는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북측에서는 그와 같은 그 입장을 견질했습니다만은 저희들과 그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가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신뢰 문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우선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 신뢰의 첫 걸음이, 첫 단추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믿고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런 그 설득을 많이 했고 북측에서도 일단 그러면은 우리 측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님. 네, YTN 김지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측의 설득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사가 시작한 이틀이 겹칩니다. 군사훈련하고 행사가 시작한 이후에 혹시 북한이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오늘 저희들이 발표해드린 그 내용에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20일에서 25일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미 Key Resolve for Eagle이 2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틀이 겹칩니다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북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님. 오늘 합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 공상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초 측이 최고 전염의 에 대한 상호 비방 중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측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호 간의 이야기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 합의 내용이 좀 약간 수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항이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는다.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뢰에 기초해서 그런 합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언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기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 언론으로서 언론이 하는 것이, 언론의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북측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뭐 당국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3대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언론으로부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 그런 비방과 잘못된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언론 없는 자유와 정보 없는 언론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면 정보 없는 언론을 택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언론관이고 기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아까 질문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북측에서 그제랑 오늘이랑 먼저 좀 계속 제안을 급하게 좀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상 오늘 합의문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 그닥 그렇게 얻을 만큼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경 다시 한번 설명을. 글쎄 그 배경에 대해서야 제가 북측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그거야 뭐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저희한테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저희는
저희 정부에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가겠다는 대통령님의 그 뜻이 지금 분명하게 천명이 돼 있고, 또 저희 정부가 신뢰에 기초한 정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간 저희 정부가 피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북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한번 2014년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해나가겠다는 우리 대통령의 신년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한번 저희하고 그들 그 북측의 표현으로는 한번 진지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망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간에 진지하게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편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추가로 갖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정례화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이번 접촉에서 다루지 못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다룬 건 없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날짜에 서로 만나서 다음 그 접촉을 갖기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례화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이 정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일단 다음번에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자라는 정도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김규현 수석대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